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의 이제 법정 증언이고요. 근데 이제 2014년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했을 무렵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 5, 6억 전달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남욱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표가 됐던 때죠. 김만배가 도지사 선거 자금을 줬다 들었다.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경선 자금으로 8억 4,700을 유동규 통해서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종의 선거 때마다 뭔가 자금이 전달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더해져서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들입니다. 최근에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돈이 전달됐는데 저 돈을 한번 다 플러스해보면 최소 40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억 이상이 이재명 대표 측에 들어갔다. 이게 남욱 변호사의 주장인 것 같아요. 이제 40억. 글쎄 좀 규모가 커졌네요. 이제 검찰의 공소장 내용 일부에 보면 이 대장동 일당이 화천대유로 벌어들인 수익을 저수지처럼 쓰자고 말했다는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부터 쭉 작년까지 지금 남욱 변호사의 진술 내용대로라면 40억에 가까운 금액을 저수지에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물 길러 나르듯이 실제로 썼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정진상 실장이 했다고 알려진 그 발언 그대로 화천대유의 수익이 이재명 대표 측으로 배분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이 바뀌게 되면서요. 피의자 신문조서, 즉 검찰이 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의 내용의 증거 능력이 상당히 제한되고 재판장, 그러니까 법정에서 직접 말하는 진술의 효력이 대부분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 그 말인즉슨 남욱 변호사가 이 재판장 앞에서 판사 앞에서 말한 최근의 진술 등이 이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중하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남욱 변호사 스스로 기자들에게 털어놓은 것처럼 이것이 만약 거짓이라면 남욱 변호사는 이 위증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보고도 내 말이 거짓말이면 모욕위증으로 고소하라라고 지금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외에도 오늘 자정에 이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만배 씨가 최근까지는 이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는 자신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처럼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물 등이 뭐 제가 봤을 때는 뒤늦게라도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김만배 씨도 심경의 변화가 있거나 뭔가 본인이 죄 지은 만큼만 처벌받기 위해서 새로운 사실 등을 말하게 된다면 예. 앞으로 이 재판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뭐 김만배 씨가 이제 내일 중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서 이제 석방이 되는데 김만배 씨가 뭐라고 얘기할지 뭐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친명계의 좌장격이라고 일컬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것도 본인이 직접 전달한 게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유동규에게 통해 갖고 김만배 통해서 유동규에게 전달했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진술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 결국 검찰이 기획한 그런 어떤 그림에 어떤 맞춰주기에 동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잠깐 거론이 됐습니다만 남욱 변호사의 저 증언들이 뭐 전언도 있고 전언에 전언도 있고, 그래서 저게 과연 믿을 만한 증언이냐 이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또 믿을 만한 증언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남욱은 대장동 사업의 직접 당사자 아니냐, 이 지분이 누구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들었다는 것은 객관적 경험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또 다른 변호사, 남욱 본인도 변호사 아니냐, 법정 진술의 효력이나 파장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현 시점에서 신빙성 없는 이야기를 꺼내긴 어려워 보입니다. 글쎄요, 뭐 아까 이 부분은 저희가 잠깐 말씀을 나눴으니까요. 이제 남욱 변호사의 저 증언들 이제 뭐 재판 과정에서 사실 여부가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 구자홍 차장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장해찬 이사장이 김만배 씨 얘기를 했어요. 내일 석방이 돼서 나옵니다. 네.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말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다른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김만배 씨의 입에 예. 이번 대장동 사건의 이 진실의 일단이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의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을 최초에 기획을 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금을 마련해서 이제 전달을 한 사람이고요. 예. 유동규 본부장은 그 과정에 인허가 과정에 개입을 하고 있고,
자신이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이 김용, 그 정진상 두 사람에게 상당한 이 선거 자금과 이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수혜자가 누군가 보면 지금 천화동인 1호인 김만배 씨가 가장 많은 배당금을 지금 그 수혜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주장한 것처럼 말 그대로 모든 수익이 자신 거라고 한다라면 뭐 정진상, 김용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 갈 돈이 없다라면 이제 그 대장동 일당이 다 그 수익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 지금 남욱이나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처럼 김만배 몫으로 돼 있지만 그 중에 일부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이 김만배 씨 입을 통해서 만약 확인이 된다라면 예. 뭐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삼인 세 사고. 사람의 이제 진술이 일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김만배 씨가 출소 이후에 언론에게 또는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대장동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 일단 남욱 씨가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마치 뭐 다 계산하니까 뭐 40억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참 이분이 예. 뭐 구속도 되기 전에 편한 상태에서는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년 동안 이재명 쪽에 트라이를 했는데 이재명에게 CR도 안 먹히더라. 그리고 2층 모르게 대장동 일당들은 2층이 뭐냐면 성남시장실입니다. 2층 모르게 해야 된다. 은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꾸 뭐 남욱 씨가 이제 재판정에 가서 얘기하기 때문에 신빙성 높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런 재판정 가서 계속 검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진상과 김용 얘기를 계속 연결시켜 물어보니까 오직 하면은 김만배 변호인이 요구를 합니다. 재판장한테. 검사가 좀 저렇게 좀 묻지 말게 해달라고 제재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예. 또 재판장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남욱 씨가 또 얘기합니다. 여기 나온 얘기예요. 20억 얘기를 또 꺼냅니다. 경선자금 20억 얘기. 하니까 재판정이 왜 사실도 확정되지 않은 얘기를 단정해서 언급하느냐. 부적절하다고 재판정이 남욱을 질타를 합니다. 아하. 그리고 그 대장동 지분 배분 나오니까요. 정영학 씨는 그 녹취록 엄청나게 한 사람 아닙니까? 1000페이지, 2000페이지. 정영학 씨는 그런 적 없다. 그런 기억 없다고 부인합니다. 김만배는 700억 자기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 좀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네. 이분이 뭐 변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예요. 예. 법률 전문가로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면 형량이 줄어들고 나머지 어떤 뭐 범죄 수익을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유불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저는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욱 변호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기사화되고 있고 바라보는 증언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도 이렇게 다릅니다. 이제 뭐 하나하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실은 3개, 4개일 수 없잖아요. 진실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실 하나가 이제 언젠가 조만간 드러나겠죠.